어제 김근식 전 실장이 저희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부분인데 친한계 인사죠. 근데 친한계로부터 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한동훈 전 대표와의 러브샷이 나왔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친한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뭐 한동훈 무슨 뒷고문이 따라다니고 한동훈 무조건 추종하고 한동훈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법적 책임이나 무슨 논리적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탁월하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로서는 정직이 최선의 무기라는 대중들의 국민들의 눈이 있어요. 눈이. 친한계 분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관련된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명확히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하고 털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친한계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나 봐요. 좀 이거 보면서 친한계 지지자들도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김근식 위원장이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대응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현실 정치에서 친한계라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것과 어떤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맹종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김근식 위원장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다고 봐요. 본인과 정치적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동지적 관계지 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맹종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감정적으로 좀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익명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금의 당 지도부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결국에는 이 문제가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있죠.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김근식 교수한테 이제 핀잔을 좀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러브샷을 하면서 뭐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는데 뭐 이걸 두고 똑같이 한번 잣대를 적용하면 친한계에서도 뭐 분열이 일어날까요? 이런 식의? 뭐 저는 이건 사실은 큰 분열은 아니다라고 봐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느냐 아니면은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느냐 예.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살짝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문제를 내부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털 건 좀 털고 가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공격이니까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저는 그 정도의 내부 차이를 가지고 뭐 친한계가 분열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이 친한계가 너무 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 분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특정 국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둘러싸고 약간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당 게시판 논란 이게 이제 앞으로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징계가 나올 경우에 과연 그때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 저는 다른 목소리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그런 예. 점에서 이건 뭐 일시적으로 전술과 뭐 어떤 그 입장의 조금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어제도 김근식 교수께서 뭐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방송 중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얘기지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한동훈 전 대표 러브샷 하는 장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술 아니죠? 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김문수 전 장관과 할 때도 예. 술을 마신 건 아니고 물을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러브샷이라는 게 사실 연말 송년 모임에서는 흔히 연출되는 광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했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봉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 러브샷은 사실 크게 뉴스될 만한 건 아닌데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 하면 참 뉴스가 많이 됩니다. 예. 선수님. 제가 이제 김근식 교수가 저 발언을 했을 때 예. 저하고 방송 같이 해서 제가 같이 앞에 했었어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 친한계 말고 뭐 혁신파 이런 말에 대해서 한 거는 지금 한 당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방향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계라고 하면은 묶어버리면 이들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혁신파, 뭐 개혁파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면은 훨씬 더 많은 현역들의 어떤 동조를 받아서 예.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앞단이 끊기고 나중에 이제 나온 건데 그런 취지인 거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으로 상당히 그 효과적인 판단인 거고 두 번째로 이 김근식 교수가 정치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자꾸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 그만 좀 뭐 익명성 찾고 민주주의 그만 찾으라 이거예요. 이런 거는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네? 아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 당원들이나 지지자나 국민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걸 모릅니까?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가 궁금하고 예. 사실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도자로서 했던 그릇 그러니까 애초에 아니 그냥 우리 가족들이 하도 제가 당하니까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끝날 일을 그걸 그때 정무적으로 못 끊어내니까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건데 여기서 아직도 그걸 못 끊어내고 또 민주주의 찾고 있으면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또 이거 발목 잡을 거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예. 아직도 이 말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민주주의 찾고 인명상 찾으면은 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제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여쭤볼 걸 그랬어요. 근데 제 조영술 대표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근데 필리버스터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러브샷 해독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불편하게 보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좀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게 러브샷 정치를 지금 어쨌든 자당의 대표잖아요. 자당의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하면서 정말 그 몸이 막 다 툭 쳐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그 웃고 떠들면서 러브샷 하는 거 올리고 그리고 또 그 친한계 내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또 이제 맹폭을 하고 전혀 이제 당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당권 싸움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지금 통일교 특검이라던가 지금 전국에 되게 위중한 상황에서 예. 과연 적절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러브샷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 뭐 김문수 전 장관 때부터 오늘의 러브샷까지 의도적으로 계속 연출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김문수 장관하고 러브샷 나갈 때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자리였어요. 근데 그게 보란 듯이 딱 한 부분이 캡처돼 가지고 엄청나게 유포가 됐거든요. 예. 그런 행태들은 전혀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예. 당내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제가 김문수 장관하고 직접 통화까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거예요? 그 과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비공식적인 자리였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그렇게 띄워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거에서 한동훈 대표 발언이 일부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자리에서 나왔던 말이 그렇게 나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비공식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조차 정치적 마케팅으로 쓰는 것은 저는 당대표를 하셨던 분으로서는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조금만 반박을 드리자면 이걸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알리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예. 사실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그 가까운 관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최근에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기사화될 수 있는 이른바 가치가 있었던 기사거리가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시죠? 그 단독 예. 보도가 난 것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뭐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뭐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건 아니죠. 예. 또 하나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중진들 뭐 하고 있느냐 좀 쓴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좀 예상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성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동혁 당대표와 당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그런 측면에서의 갈등이 가장 지금 당내적으로는 큰 문제거든요. 이걸 당내에 그래도 많은 중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계속 악화일로로 그냥 막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데도 이걸 방치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이 다선의 그러니까 선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진들이 이걸 왜 끝까지 간망하고 간접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서 강선필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친한계라는 타이틀을 져버리면 거기에 좀 들어오기 뭐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왜 좀 뭐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 게 네. 작년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예.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고 그 배신자론을 지렛대로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중진들 왜 입 다물고 있냐라고 그랬는데 입 다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배신자론을 갖다가 지렛대 삼아서 중진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엔 이해관계가 들어있다. 단순하게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의 위기 상황을 갖다가 한동훈 배신자라고 하는 그 당 내에 돌던지의 어떤 그 소위 강성 지지층의 어떤 탈출구, 예. 배출구, 그 욕망의 배출구를 갖다가 일종의 지렛대를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은 쏙 거기서 책임에서 빠져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다 한동훈 책임이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반탄파 중진 의원들이 정치적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소위 말해서 이 단계 논란에 대해서 중진들이 목소리 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여기 조금 예. 보완을 해드리면 그 중진들도 당협위원장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다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고 당원들의 여론이 실제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죠.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당원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중진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아까 김근식 교수가 정확한 저도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 누가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없는 걸로 할 수도 없고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걸 지도부가 묵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하지만 예. 그래야 중진들이 나서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찌되었든 한동훈 대표가 저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양해를 구했으니 하나 돼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게끔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도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갈등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계다 뭐 혁신파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원들 전반적인 대다수에 대한 생각이 여론을 그렇다. 그 당에 있는 예. 사람들 소위 말하는 당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분께 이 워딩 가지고 한 분씩 여쭤볼게요. 먼저 정광태 대변인께 이 부분 여쭤볼 거예요. 가처분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당 나갈 것이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두 분 제가 다 잘 아는 분인데 네. 두 분 의견에 제가 하나도 동감하지가 않습니다. 박성태 실장이 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탈당 권유가 나올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확고해야 상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정도로 정치적 그 위세가 약하냐 이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다는 장동혁 체제 무너지고 비대위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비대위가 생기려면은 그 지금 선출직 중에 4명이 최고위원이 그만둬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최고위는 굉장히 공고해요. 예. 생각외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원내에 있는 107명의 의원 가운데 거의 뭐 한 50명 이상이 예.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 못 치르겠다. 대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연판장 돌려갖고 흔들지 않으면은 그럼 또 비대위로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당 밖에 있는 실력자로서 이게 당 운영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바꿔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누구도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전망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 장동혁 지도 체제가 갖고 있는 지금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명분이 두 측에 다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 없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그리고 들어오는 그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 명분은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실제 윤리위에서 징계 강도를 결정할 때 소명 받을 거 아닙니까? 소명을 계기로 뭐 한동훈 대표가 유감의 뜻을 표할 수도 있고 그걸 계기로 뭐 윤리위원회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의 네. 이 정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왜 당에선 생각하고 있지 못한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조윤술 대표님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오면
강성 지지층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취지. 뭐 저거는 저분이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지금 뭐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2월 달 얘기를 저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 탈당 권유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탈당 권유 안 나올 그래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모든 이제 윤리 판단은 전에 있던 그 징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위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 이제 뭐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하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중도하고 보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봤었을 때 장동혁 지도부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실제로 많긴 합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 있는 이제 원내라든가 최고위나 이런 데서도 그 장동혁 지도 체제가 그 공고하게 유지되어 있고, 또 특히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번에 더욱더 공고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 두 분의 논리는 거의 뭐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별로 동의는 안 하시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더 얹으면은 한동훈계라는 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한동훈계를 축출하고 뭐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설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 저는 당 내에 두고요 계속 사골처럼 두들겨 팰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 어차피 비대위로 또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누군가는 희생양을 만들고 또 다른 중진들이 지도부로 나서야 될 텐데 만약에 당 바깥으로 쫓아내면 어떻게 비대위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쉽게 그렇게 중징계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